우주세기 0001년, 인류는 우주로의 이민을 개시하면서 우주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주세기 0058년, 사이드3는 독립을 선언, 지온공화국 수립을 알리게 되고, 다음해 우주세기 0059년, 지구연방정부는 사이드3에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세기 0069년, 미노프스키 입자의 존재가 확인되고 지온은 건국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지온의 과학자 미노프스키 박사가 연방으로 망명하게 되고, 우주세기 0078년에 지온 공국은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합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我らジオン公国は地球連邦政府に対し宣戦を布告する。 우주세기 0079년 1월 3일, 지온군 총수 기렌자비의 독립선언과 지구연방에 대한 선전포고를 계기로 우주세기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인 1년 전쟁이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도줄자비 함대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되고, 시실리아 자비는 전략적 요충지를 제압하면서 지온은 개전 초기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게 됩니다. 이어서 지온은 지구권에 있는 콜로니를 차례로 제압해 세력을 확장하고, 연방군에 대한 콜로니의 협력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구연방의 탄압에 대한 콜로니 해방을 내세우며 우주에 살고 있는 스페이스 노이드의 해방 전쟁임을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개전 초기의 상황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낸 지온이었지만 30대 1이라는 엄청난 전력 차이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엄청난 전력 차이를 뒤집고 전쟁을 단숨에 끝내기 위해 지구 남미에 있는 지구연합군 사령부 자브로를 직접 공격할 작전을 계획하는데, 그것이 바로 브리티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완벽에 가까운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구연방군 사령부 자브로에 엄청난 질량의 콜로니를 직접 낙하시켜 괴멸시키는 작전으로,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지온은 이런 미친 작전을 수용하게 되고 실제로 콜로니를 지구에 떨어뜨리는 엄청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온은 브리티시 작전에 사용할 콜로니 확보를 위해 사이드2의 8번째 콜로니 아일랜드 EPC 내부의 모든 주민들을 독가스로 학살하는데, 이는 스페이스 노이드의 해방을 내세운 지온의 명분이 말 그대로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견제장치가 망가진 권력의 광기가 만들어낸 인류 최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주세기 0079년 1월 4일 21시 30분, 준비를 마친 아일랜드 EPC는 지구연방군 사령부가 있는 자브로의 낙하를 위해 현재 위치를 벗어나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전에 참가한 시마 가라우와 그녀의 부하들은 브리티시 작전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심지어 시마는 수면가스로 알고 콜로니 안에 독가스를 살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시마는 자신이 콜로니 주민을 학살하고 콜로니를 지구에 떨어뜨려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상당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지구연방군은 콜로니가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파괴할 목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든 함대를 모아 한포 공격을 퍼부어보지만 콜로니를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티아무 제독의 연방군 제4함대가 다시 한번 콜로니 파괴를 시도하지만 지온군의 콜로니 호위 부대가 이를 방해하게 되면서 콜로니 파괴 임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일랜드 EPC는 지구 낙하 저지 한계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지구연방군 사령부는 자브로 기지를 버리고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주세기 0079년 1월 10일, 콜로니 아일랜드 EPC는 지구 자유낙하 궤도에 돌입하게 되고, 끝까지 콜로니 파괴를 포기하지 않았던 지구연방군 함대들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콜로니는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怖いことが始まる。悲しいことも。 그래도 지구연방군의 파괴작전에 피해를 입었던 아일랜드 EPC는 아라비아 반도 상공에서 3등분되어 각각 호주 남부, 북아메리카 대륙, 태평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호주는 시드니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태평양은 엄청난 쓰나미의 발생으로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물에 잠기게 되며, 북아메리카 대륙은 콜로니 파편들의 낙하로 인해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 정신나간 작전으로 인류는 총 인구 중 약 25%에 달하는 30억 명이 사망하게 되지만, 이후에 발생
발생할 전염병과 기아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를 생각한다면 사망자의 수는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주세기 0079년 1월 3일 개전으로부터 브리티시 작전의 콜로니 다카까지를 훗날 일주일간의 전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경악할 만한 브리티시 작전은 인간이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전쟁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콜로니를 지구에 떨어뜨린 사건에 인류는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지구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언제든 다시 콜로니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스페이스 노이드에 대한 증오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ジャブローを叩く以外に我らが生き残る道はありません。ブリティッシュ作戦は継続します。 지오는 2차 브리티시 작전을 결정하고 사이드5 루움을 제압한 뒤 11번째 콜로니인 와트호트를 탈취한 후 궤도 수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도즐자비의 본대가 키시리아의 돌격 기동군과 합류해 1월 14일 사이드5 루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지구연방군은 잔존함대를 루나2에 집결시켜 레빌 장군을 사령관으로 한 연합함대를 편성하고 사이드5 루움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다음날 1월 15일 사이드5 루움에 도착한 연방군 연합함대의 공격으로 지온 공국군 사령관 도즐 중장은 2차 브리티시 작전을 포기하고 연합군 연합함대와 결전에 나서게 되면서 우주세기 역사에 길이 남을 사이드5 루움 주역에서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2차 브리티시 작전 자체가 연방군을 끌어들이려는 속임수라는 말도 있는데 연방군 입장에서는 만약 속임수가 아닐 경우에는 또다시 콜로니 낙하라는 엄청난 참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속임수건 아니건 아니 설사 속임수일지라도 올 수밖에 없는 외통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루움 주역 전투에서 연방군 연합함대는 전력면에서 지온군 함대를 압도하고 있었지만 지온군은 신병기, 모블수트를 실전에 투입해 우주세기 전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력차를 극복하고 지구 연방군 연합함대 전력의 약 50%를 괴멸시키게 됩니다. 결국 레빌 장군이 검은 사면성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연방군 함대는 퇴각하게 되고 루움 주역의 전투를 통해 검은 사면성의 이름도 알려지게 됩니다.総帥3連星がレビルを捉えました。誠か。はい。 레빌 장군의 생포 소식을 들은 기레는 승리를 확신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연방정부와의 휴전 조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루움 주역 회전에 승리에 활약한 지온의 3대 모빌수트 에이스 파일럿, 붉은 해성 샤아 아즈나불과 진홍의 번개 조니 라이덴, 그리고 하얀 늑대 신 마치나가는 각각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지온은 루움 주역에서 생포한 지구 연방군 포로 레빌 장군을 공개하며 프로파간다 연설을 통해 지온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도록 만들지만 얼마 뒤 연방군 특수부대가 극비리에 레빌 장군 탈환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난민 선박을 이용해 부상병호송으로 위장, 이미 사이드3 안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개전 후 패배를 거듭한 지구연방은 지온에서 제안해온 휴전협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지온에서 들이민 휴전협정 내용은 지구연방에 대한 사실상의 항복 권고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계속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정부는 이를 수용하게 되고 중립을 선언한 사이드6에서 휴전조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휴전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지온에서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레빌 장군이 방송을 통해 연설을 시작하는데 私はこの目でジオンの内情をつぶさに見てきた。我々も苦しいがジオンも苦しい。彼らに残された兵はあまりに少ない。 레빌 장군의 폭로로 휴전조약은 체결되지 않고 대신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포로 취급 등을 정하는 군사조약인 남극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남극 조약의 체결 이후 지온은 지구 공격군 설립을 공표하고 지구 침공 작전을 본격적으로 발동합니다. 그렇게 지온은 자신들의 강화 부대가 지구로 무사히 돌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면의 매스 드라이버를 무기로 이용해 지상에 있는 대공방어 시스템을 파괴해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3월 1일 모든 준비를 마친 지온은 드디어 제1차 지구 강화 작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북미, 중미, 동아시아,
유럽의 각 도시에 강화 부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본격적으로 지온군에 의한 지구의 침공이 시작되지만 지구 연방군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모블슈트를 앞세운 지온군의 전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온군은 자원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오데사와 그 주변 광산들을 점령하게 되면서 지온의 부족한 자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예술품 덕후이자 키시리아 자비의 라인인 마쿠베 대령의 자원채굴 부대가 오데사로 강화하게 되면서 제1차 강화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유라시아 중앙지역 광물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3월 11일 가르마자비를 사령관으로 하는 제2차 강화작전이 시작되고 키시리아 자비의 특수부대 아미아의 펜린 부대가 이번 작전의 선발대로 강화해 북미의 항공기지를 제압한 뒤 서부 캘리포니아 기지까지 제압해 2차 강화 부대는 무결로 캘리포니아 기지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온은 2차 강화 작전의 성공으로 북미의 넓은 곡창지대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3월 18일 지온군 제2, 제3 지상기동사단으로 구성된 제3차 강화작전을 마지막으로 지온군의 지구강화작전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3차에 걸친 지온의 지구강화작전의 성공으로 지온은 지구 전 대륙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루응주역 회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본 레빌 장군은 직접 모빌슈트의 활약을 목격한 만큼 누구보다 모빌슈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방의 높으신 분들을 설득해 지온에게 뒤처진 모빌슈트의 개발과 그 운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V작전이었습니다. 4월 27일 유럽의 남부전선에서 지구연방군 제44 기계화 연대에 후퇴를 지원하기 위해 착출된 대모빌슈트 특기병 소대가 후방에서 추격 중인 지온의 자쿠 3기를 막아내려다 모든 소대원이 전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월 9일 연방군 소속 세무벤트 부대가 노획한 자쿠를 이용해 애리조나 지역의 지온 물자 집적소를 습격하게 되지만 때마침 지상시험을 위해 강화한 지온군 603 기술시험부대의 힐드부와 조우에 교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온의 신병기 모빌슈트의 성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지구연방군은 개전 이후의 경험을 통해 대모빌슈트 전략을 세우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전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전쟁은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5월 17일 지온 공국은 자원채굴용 소행성 솔로몬을 개조해 우주요새로 만들고 지온의 본진인 사이드3를 방어하기 위한 거점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6월 지온 공국은 키시리아 자비의 명령으로 프라나간 롬 박사를 책임자로 하는 뉴타입 연구기관 프라나간 기관을 창설, 뉴타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달 30일 지온 공국은 우주요새 아바오아쿠를 완성해 사이드3를 향하는 길목에 위치시키고 솔로몬과 달의 그라나다와 함께 지온의 본진인 사이드3를 보호하는 방위라인 거점을 구축하게 됩니다. 連邦のモビルスーツ開発に関する情報も入っています。 V 作戦と呼んでおるのか。はい。 V 作戦か。 지구 연방군이 패전을 거듭하던 어려운 전황 속에 자부로의 상층부의 반대에도 레빌 장군이 밀어붙이듯 추진한 V작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V작전으로 만들어진 모빌슈트 건담의 성능은 다행히도 지온의 자쿠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완성되었으며 에너지캡 기술로 메가 입자포의 소형화에 성공한 연방은 모빌슈트용 소형 메가 입자포인 빔라이플을 개발해 건담의 전투 장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담 개발 과정에 개발은 했지만 최종 사용되지 못한 B급 파츠들을 이용해 만든 RX-79G 6전형 건담의 양산을 시작하게 되고 모빌슈트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된 페가수스급의 우주전함 화이트 베이스도 건조됩니다. 7월 21일 유럽의 남부전선에서 지온군의 에이스 파일럿 화이트 오거란 벼로를 가지고 있는 엘머스멜 대위의 활약으로 지구 연방 유럽 방면군은 지온군에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지온의 에이스를 잡기 위해 다른 전투에서 화이트 오거, 엘머스넬 대위에게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연방군 전차대대 소속 하만 얀델 중위가 매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8월 지온의 본거지인 사이드3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이드7의 첫 번째 콜로니 그린노아에서 지구 연방군은 신형 모빌슈트 RX 시리즈 건담, 건탱크, 건캐논의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지구 오거스터 기지에서는 뉴타입의 민감한 조작에 대한 기체의 반응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신형 모빌슈트 건담 RX-78, NT1, 알렉스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9월 15일) 지구 연방군의 페가수스급 신의 우주전함 화이트 베이스는 신형 모빌슈트 RX 시리즈의 수령을 위해 자브로를 출발해 사이드7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브로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이트 베이스는 지훈의 붉은 해성 샤 아즈나불의 특무대에 우연히 발견되고 화이트 베이스는 샤에게 추적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화이트 베이스는 무사히 목적지인 사이드 세븐에 입항하게 되지만 샤의 명령으로 정찰을 위해 특무대 소속 자쿠 3기도 화이트 베이스를 뒤따라 사이드 세븐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드 세븐 안에서 지구 연방군의 신형 모빌 슈트의 이송을 목격한 지훈의 신입 병사가 전공에 눈이 멀어 샤의 정찰 명령을 어기고 단독으로 연방군의 신예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사이드 세븐 콜로니아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おいジン貴様命令違反を犯すのかシャア少佐だって戦場の戦いで勝って出世したんだ 이런 혼란 속에 건담 개발자 템레이의 아들인 아무로레이가 건담에 탑승하게 되면서 기동전사 건담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연히 건담에 탑승한 아무로레이는 건담의 경이적인 성능으로 샤의 특무대 소속 자쿠 2기를 현장에서 격파, 우주세기 최초로 콜로니 내부에서 벌어진 모빌 슈트 간의 전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샤아는 직접 사이드 세븐으로 잠입해 V작전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도중 소동에 휘말려 화이트 베이스의 임시 크루가 된 세이라마스와 마주치게 됩니다. 兄さん 무사히 콜로니를 빠져나온 샤아는 도질자비에게 연방군의 신형 모빌 슈트 개발 계획인 V작전의 실체를 보고하고 작전 수행에 필요한 물자 보급을 요청합니다. 한편 샤의 특무대의 공격으로 정규 크루의 대부분을 잃게 된 화이트 베이스는 살아남은 몇몇의 군인과 민간인들의 도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콜로니 내부의 피난민을 수용해 사이드 세븐에서 나오게 되고 샤의 보급을 눈치챈 화이트 베이스는 오히려 샤를 공격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화이트 베이스는 샤의 추격을 벗어나 루나2에 입항하게 되지만 연합군 우주요새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루나2의 사령관 와케이는 피난민 수용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사기밀을 허가 없이 취급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화이트 베이스의 승무원들을 구속하기까지 합니다. ワッケン司令避難民だけでも収容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皆さん方には気の毒だが、この船は新型の戦艦です。地球連邦軍本部ジャブローに直行して皆さんの以後の処理を決定します。 또한 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충고를 무시한 루나2는 결국 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화이트 베이스는 루나2를 나와 지구 남미에 있는 자브로를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나2를 출항한 화이트 베이스가 지구의 대기권에 돌입을 시도하는 그때 기다리고 있던 샤의 특무부대가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서 화이트 베이스는 본래 목적으로 했던 돌입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쿠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출격한 건담은 화이트 베이스를 지키기 위해 샤의 특무대와 교전하던 중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할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결국 그대로 대기권에 동체 돌입하게 됩니다. 샤의 특무대의 공격으로 인해 루나2를 출항한 화이트 베이스는 지구 연방군 사령부가 있는 자브로로 가기 위해 지구의 대기권에 돌입을 시도하지만 또다시 시작된 샤의 특무대의 공격으로 인해 화이트 베이스는 본래 목적으로 했던 돌입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낙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특무대의 자쿠를 막아내기 위해 출격한 건담은 대기권 안에서까지 전투를 이어가다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하지 못하고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그대로 낙하를 시작해 대기권을 동체 통과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이트 베이스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남미의 자브로가 아닌 지온의 세력권인 북미 대륙으로 낙하하게 되고 샤아 역시 화이트 베이스를 뒤쫓아 지구로 내려오게 되면서 샤아는 지구방면군 사령관 가르마자비 부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이트 베이스가 적지의 한가운데로 낙하한 사실을 알게 된 지구연방군은 자력으로 지온의 세력권을 벗어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화이트 베이스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적지에 남겨지게 됩니다. 한편 샤아로부터 화이트 베이스와 건담에 대한 정보를 들은 가르마자비는 부대를 이끌고 직접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해보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무로와 건담은 뛰어났으며 화이트 베이스의 승무원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출격으로 인해 아무로는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식 군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전쟁 스트레스를 어린 아무로가 감당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파업을 선언했다 브라이트 노아에게 한 대 얻어맞는데 殴ったね親父にもぶたれたことないのにそれが甘ったれなんだ殴られもせずに一人前になったやつがどこにいるものか貴様はシャアを超えられるやつだと思っていた
결국 몇 대 맞고 출격한 아무로는 공격해오는 가르마잡이와 샤아로부터 화이트 베이스를 지켜내게 됩니다. 이렇게 샤아는 아무로와 건담의 경험치만 올려놓고 물러나게 됩니다. 같은 날 EXAM 시스템을 개발한 크루스트 모제스 박사도 미노프스키 박사에 이어 지온으로부터 연방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월 27일 지구 연방은 모빌슈트, RGM-79, 짐의 양산에 돌입하게 되고 같은 시간 지온에서는 모빌슈트용 빔라이플의 상용화에 성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이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도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드 7을 나온 순간부터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온 화이트 베이스는 레빌 장군이 보낸 마틸다 아잔중이의 보급 부대로부터 보급과 수리를 받게 되지만 화이트 베이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홀로 적지를 뚫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구연방군 사령부는 사실 화이트 베이스와 신형 모빌슈트에 충분한 실전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지온에 관심을 받고 있는 화이트 베이스가 지금처럼 지온의 전력을 분산시켜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あなたの戦いがなければ私たちもやられていたかもしれないわ。ありがとう。あなたはエスパーかもしれない。 10월 3일 지온에서 연방으로 망명해왔던 모제스 박사와 알렉스 기술대위를 중심으로 짐을 베이스로 한 EXAM 시스템 실험기 RGM-79BD 짐 블루 데스티니의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구연방군에서는 화이트 베이스가 많은 전투를 경험해 신병기의 실전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길 바랬겠지만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샤아와 가르마는 총력을 기울여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베이스는 폐허가 된 동구장 속에 은폐하고 사선으로 지온군을 유인해 뒤에서부터 지온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데 ガルマ、モビルスーツが逃げるぞ。その先に木馬がいるはずだ。追えるか。追うさ。 화이트 베이스의 작전을 눈치챈 샤아는 가르마의 부대가 화이트 베이스의 작전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작전에 걸려든 가르마는 화이트 베이스의 공격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どうした。木馬です。木馬が後ろから。シャアの報告と違うではないか。ガルマ、聞こえていたら君の生まれの不幸を呪うがいい。君の父上がいけないのだよ。 지온준 다이쿤의 아들인 샤아는 자비 가문의 손에 아버지가 죽고 그들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생각해 자비 가문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복수를 위해 스스로 지온군에 들어온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자비 가문에 대한 복수의 이빨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르마 자비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 지온 공국의 본토인 사이드 3에 있는 자비 가문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르마의 큰형이자 지온군 총수인 기렌자비는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죽음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0월 6일 성대하게 연출된 가르마의 장례식에서 전 우주 권역의 프로파간다 연설을 방송으로 송출해 지온의 국민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面白いものとは何だ。は、我が軍の識別表にはない戦艦をキャッチしたのであります。 기렌의 선동 연설이 마무리될 때쯤 도줄잡이의 명령으로 화이트 베이스의 토벌을 위해 지구로 내려오고 있던 푸른 거성 람바랄 대위가 화이트 베이스를 발견하게 되고 가르마 자비를 죽인 화이트 베이스를 잡기 위해 직접 구프를 타고 공격하지만 화이트 베이스는 람바랄 부대를 근처의 섬으로 유인해 건담과 함께 효과적으로 방어해내게 됩니다. ザクとは違うのだよ。ザクとは。 같은 날 지구를 향해 오고 있던 시로 아마다 소위는 지온군의 파일럿 아이나 사할린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뒤로한 채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나 사할린과의 운명같은 만남을 뒤로한 채 지구에 도착한 시로 아마다 소위는 10월 8일부로 동남아시아 전선 코지마 대대 제08MS 소대의 소대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소대장 임무를 시작하게 되고 다음날 화이트 베이스는 마틸다 중위가 이끄는 미데아 부대로부터 두 번째 수리와 보급을 받게 되는데 최신의 기체들의 전투 기록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방군 수뇌부는 이렇게 보급만 지원하면서 화이트 베이스가
계속 싸워 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모트가 된 기분으로 레빌 장군의 명령에 따라 잡으로가 아닌 중앙아시아로 목적지를 변경한 화이트 베이스는 추격해온 람바라 부대와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 싸움에서 람바라 부대의 자쿠 2대를 격파하고 파일럿 1명을 생포하게 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지온의 자원 채굴을 막고 지온의 세력권에서 유럽을 되찾기 위한 연방군의 총력전, 이것이 바로 오데사 작전이었습니다. 10월 11일 레빌 장군의 연합군 제3군도 이 오데사 작전을 위해 영국 기지에서 집결지 바르샤바를 향해 도보 해협을 건너게 되고, 연방군의 다른 부대들도 각각 집결지를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2일 중앙아시아를 향하던 화이트 베이스는 탈인분지에 위치한 마쿠베 휘하의 자원 채굴 기지를 습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 생포했던 람바랄의 부하가 발신한 구조 신호를 캐치한 람바랄 부대가 화이트 베이스 앞에 나타나게 되지만, 람바랄 부대와의 교전 속에서도 화이트 베이스는 자원 채굴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0월 15일은 지온군의 자원 채굴 기지를 격파하고 유럽 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오데사 작전의 예정일이었지만, 작전에 참가하는 연방군 각 부대의 집결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오데사 작전을 연기하게 됩니다. 10월 20일 지구연방군 동남아시아 전선의 코지마 대대 소속 제08MS 소대가 지온에서 비밀리에 개발 중인 아프사라스와 우연히 교전하지만 아프사라스는 금방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0월 25일 지구연방군은 오데사 작전 재개를 결정하고, 작전 내용을 최종 확인함과 동시에 작전이 시작되는 시간과 작전의 내용을 숨기기 위해 양동부대 전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안을 신경 썼음에도 오데사 작전은 연방군 내에 있는 지온군 스파이에 의해 작전 내용이 유출되어 버리면서 지온군도 오데사 작전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10월 30일 동남아시아 방면 지구연방군 코지마 대대 소속 제08MS 소대는 얼마 전에 만났던 아프사라스를 포획하기 위해 매복 작전을 펼치지만, 아프사라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워에 작전을 실패하게 되고, 아프사라스와 함께 사라진 소대장 시로 아마다는 조난을 빙자한 행복한 추억을 만들게 됩니다. 奴の行動を認めたら、奴は自分を特別の人間だと思って増長するだけだ。 11월 2일 아무로는 화이트 베이스의 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라이트 노아와의 불화로 건담을 몰고 화이트 베이스를 나가버립니다. 전시에 무장 타령이라니. 어휴. 다음날 아무로는 우연히 키시리아 자비가 시찰 중인 마쿠베의 자원 채굴 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아무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단독으로 자원 채굴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궁지에 몰린 마쿠베와 키시리아는 자원 기지를 포기하고 자폭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지온군 기지 하나를 해치우고 배가 고파진 아무로는 식당에서 우연히 람바랄과 그 부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いい目をしているな。それに度胸もいい。ますます気に入ったよ。後をつけろゼイガン。この近くにいる連邦軍となれば木馬ぐらいしかおらんはずだ。 이렇게 화이트 베이스의 위치를 알게 된 람바랄 부대가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아무르는 람바랄의 구프를 제압하고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하게 되면서 아무로의 탈용 소동은 영창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11월 5일) 화이트 베이스를 토벌하려던 람바랄 부대는 마쿠베에게 지원을 요청해보지만 거절당하게 되면서 람바랄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화이트 베이스 내부로 침입해 백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間違いない。アルテイシア様に違いないな。私をお忘れか。あなたの父上ジオン大君と革命に参加したジンバラルの息子ランバラルです。ランバラルおじさんはね、なんだってできるんです。 그런데 화이트 베이스 내부에서 전투 도중 세이라 마스와 만나게 된 람바랄은 지온 공화국을 수립했던 지온줌 다이쿤의 딸인 아르테시아 솜 다이쿤이 바로 세이라 마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궁지에 몰리게 된 람바랄은 결국 스스로 자폭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온의 푸른 거성이라 불리던 람바랄은
이렇게 전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람바라를 잃게 된 하모는 잔존병력과 함께 람바라를 복수와 그가 완수하지 못한 임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또다시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건담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지만 부상 중인 류가 하몬과 자폭하게 되면서 아모로와 건담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11월 6일 오데사 작전을 위해 유럽의 전진기지에 도착한 지구연방군 총사령관 레빌 장군은 람바라 부대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화이트 베이스의 수리를 위해 마틸다 중위의 보급 부대를 파견하게 되고, 마틸다 중위로부터 화이트 베이스에 대한 보급과 수리가 한창 진행되는 때에 월면 도시 그라나다로부터 검은 사면성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オルテガマッシュモビルスーツにジェットストリームアタックをかけるぞ。こいつ来るのか。 그날 밤 검은 사면성은 화이트 베이스와 건담을 노리고 공격해오지만 아무로의 건담에 막히게 되고, 검은 사면성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린 건담을 구하기 위해 마틸다 중위가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은 사면성의 한 사람 메쉬 중위를 해치우게 되지만 그동안 화이트 베이스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마틸다 중위는 전사하게 됩니다. (11월 7일) 오데사 기지를 탈환하기 위한 연방군의 총력전이 개시됩니다. 화이트 베이스는 레빌 장군의 명령으로 오데사의 배후로부터 작전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연방군의 소형 연락기가 지용군의 이동기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발견한 아무로가 그 뒤를 따라가 지용군의 스파이가 엘란 중장임을 밝혀내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오데사 작전은 총력을 기울인 연방군의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란 중장의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오데사에서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로의 활약으로 연방군에 있던 스파이의 정체가 밝혀짐으로써 연방군은 오히려 스파이를 믿고 있던 지온의 의표를 찔러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전황을 단숨에 유리하게 만들게 됩니다. 11월 9일 오데사의 전황이 불리하다 판단한 마쿠베는 전쟁에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남극 조약을 무시하고 수소폭탄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시전하지만 레빌 장군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미 뒤가 없는 마쿠베는 수소폭탄을 발사하는데, 검은 사면성의 나머지 두 사람 가이아와 오르테가를 상대하던 아무로가 이들을 해치우고 발사된 수소폭탄의 신관만 빔샤벨로 썰어버리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 끔찍한 참사를 막아내게 됩니다. 결국 마쿠베는 오데사 자원채굴 기지를 포기하고 지구를 탈출해 우주로 올라가 버립니다. 戦いはこの一戦で終わりではないのだよ。我々が送り届けた鉱物資源の量、ジオンはあと10年は戦える。 같은 날 오데사 작전에 참가한 지구 연방군의 기술사관 아리네 네이즌 중위는 자신을 속이고 연방군을 배신한 원수 같은 남자를 전장에서 만나게 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잔인한 진실과 전쟁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연방군이 총력을 기울인 오데사 작전은 연방군의 장성인 엘란 중장의 배신으로 실패의 위기를 겪게 되지만, 아무로와 화이트 베이스의 활약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오데사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미 승기를 놓친 지오는 끈질기게 저항해 보지만 결국 지구 최대의 거점인 오데사 기지를 포기하고 철군하게 됩니다. 오데사 전투에서 패배한 지온의 병사들은 지구로부터 탈출해 대기권을 벗어나지만 루나2에서 출격한 연방군에 의해 요격을 당하게 됩니다. 모빌수트가 우주용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는 지온의 병사들을 보호하고 무사히 회수하기 위해 지온군 603 기술시험부대 테스트 중이던 주다를 출격시켜 연방군의 공격에 대항하게 되면서 위성 궤도상에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데사 작전 이후 화이트 베이스는 영국 북아일랜드에 있는 벨파스트 기지로 이동하게 되고, 레벨 장군은 화이트 베이스가 그동안 보여준 활약을 치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르마자비의 죽음 이후 도줄자비에 의해 좌천되었던 샤아는 키시리아에게 다시 중용되어 전선으로 복귀, 또다시 화이트 베이스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19일 지구연방군 정보부 요원 앨리스 밀러 소령이 얼마 전 지용군 파일럿인 아이나와 함께 조난당했던 시로 아마다 소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문하게 되고,
지구 연방군 소속 시로 아마다 소위를 변절자로 의심하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시로는 스파이 혐의로 군법 재판을 받게 되고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11월 21일 벨파스트 기지에서 화이트 베이스가 정박 중인 것을 확인한 샤아는 벨파스트 기지 근처에 있는 지용군 제26 잠수점들을 이용해 벨파스트 기지를 습격하기 시작하지만 화이트 베이스에는 우주 대괴물 아무르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막아내고 화이트 베이스는 벨파스트 기지를 나와 지구 연방군 사령부가 있는 자브로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11월 27일) 화이트 베이스는 사이드 세븐을 나설 당시 목적지였던 지구 연방군 사령부 자브로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자브로에서 마틸다 중의 약혼자 연방군 기술사관인 우디 말렌 대위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음 작전을 위해 화이트 베이스의 정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샤아 아즈나블 역시 화이트 베이스를 따라 지용군 특수 잠수함대 매드 앵글러 부대를 이끌고 자브로에 도착하게 되고 자브로에 우주선용 도크가 있는 것을 확인한 샤아는 자브로를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11월 28일 샤아의 보고를 받은 지용군은 전쟁의 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전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기 위해 지구 연방군 사령부 자브로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북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자브로를 공격하기 위한 지훈의 대병력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의 자브로 방어 능력에 대한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大部隊だな。ジオンも必死のようだ。他に打つ手がなかったのでしょう。奴らが地球上から消え去るのも時間の問題でしょうな。 다음날 11월 29일 EXAM 기동 실험에서 폭주한 블루 데스티니 1호기를 근처에 주둔 중이던 몰모트 부대 유 카지마 소위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제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테스트 파일럿은 사망하게 되고 이래저래 기체에 엮였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블루 데스티니는 기체 자체에 푸른 사신이란 별명이 붙게 됩니다. 11월 30일 지온의 캘리포니아 기지를 출발해 남미 자브로에 도착한 지온군은 가후 공격 항모 18대의 공격과 함께 모블수트 공수 낙하를 시작하지만 역시나 지구 연방군 사령부의 방어 시스템은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브로의 대공방어를 통과해 지상으로 무사히 낙하에 성공한 지용군의 모블수트는 겨우 28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28대의 모블수트로 연방군의 지상방어를 뚫고 지구 연방군 사령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샤아의 부대가 자브로의 내부로 침입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들 역시 화이트 베이스와 아무로에게 막히게 되면서 샤아도 물러나게 됩니다. 赤い色のモビルスーツ、マチルダの守った船には触らせん。冗談ではない。私にプレッシャーをかけるパイロットとは一体何者なんだ。 아무로에게 막혀 물러났던 샤아는 은밀 공작 부대를 편성해 다시 한번 자브로 내부에 몰래 침입해 모블슈트 공장을 폭파하려 하지만 화이트 베이스에 승선하고 있던 아이들로 인해 모블슈트 공장 폭파는 실패하게 되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던 세이라 마스와 샤아는 마주치게 됩니다. まさかジオン軍に入っているなど、あの優しいキャスバル兄さんが。軍から身を引いてくれないか、アルテイシア。 그렇게 남매는 제외하게 되지만 사정을 알 리 없는 미라이 야시마의 등장으로 샤아는 자리를 피해 은밀 공작 부대와 합류해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연방군 사령부가 위치한 자브로를 공습하기 위한 지온의 비밀 병기인 아프사라스를 개발한 개발자이자 아이나 사하린의 오빠인 기니어스 사하린이 마더 컴플렉스로 고장이나 아프사라스와 함께 폭주하게 되는데 연방군 시로 아마다 소위가 기니어스 사하린의 여동생 아이나와 함께 아프사라스를 막아내지만 이후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됩니다. (12월 2일) 자브로의 전투가 마무리된 연방군 사령부는 연방군 파일럿 슬래거 로우 중위를 화이트 베이스로 전입시키게 되고 화이트 베이스는 제13 독립부대로 재편되는데 이는 사실 우주로 향하는 연방군 연합함대의 본대를 보호하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我々のホワイトベース一環で
おとり専門になれとおっしゃるのですか？ 그렇게 연합함대의 본대보다 2시간 빠르게 다른 미끼 전함과 함께 각각 다른 진로로 우주로 올라가게 된 화이트 베이스는 연합함대 본대가 향하는 루나2의 진로와 반대의 방향을 향해 출발하게 되면서 화이트 베이스는 다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보로의 전투는 마무리되고 이 전투로 인해 지온군은 지상부대의 대부분을 잃게 되고 지구 연방군은 지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게 됩니다. 星1号作戦いよいよですなレビル将軍。ルームでの大敗がもう遠い昔のように思えるよ。ようやくここまで来たのだな。借りはきっちり返してやりませんと。うん。 지구연합군의 연합함대가 지온 최대의 우주함대가 주류하고 있는 우주요새 솔로몬을 공략하고 그 솔로몬을 기점으로 전 함대 모두를 사이드3 제압에 투입하는 지구연방군 최후의 총력 작전이 바로 별이로 작전입니다. 이렇게 별이로 작전을 위해 루나2를 향하는 연방군 연합함대의 루트를 숨기기 위해 제13 독립부대 소속의 화이트 베이스와 다른 함정도 미끼로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격하게 되고 그로부터 2시간 뒤 지구 연방군의 연합함대의 본대가 자브로를 출발해 루나2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날 지구에서의 폐색이 짙어진 지온군은 지구 연방군의 우주전함을 요격하는 작전인 밤의 해적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지온의 제603 기술시험부대는 모빌 다이버 시스템을 자브로 상공에서 낙하해 연방의 사라미스급 함정을 요격하는 미션을 진행하지만 격침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12월 4일 화이트 베이스를 추격해 우주로 나온 샤아는 화이트 베이스와의 교전으로 입은 피해의 수리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되자 샤아는 과거 자신의 부관이었던 드랜드웨이가 이끄는 캐멜 페트롤 함대로 하여금 자신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화이트 베이스의 발목을 잡고 있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랜은 샤아의 명령에 따라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하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량이 향상된 화이트 베이스대의 맹공에 드랜드웨이가 이끄는 캐멜 페트롤 함대는 샤아의 구원이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이트 베이스는 무사히 중립 콜로니 사이드6에 입항하게 되지만 중립의 사이드6는 전쟁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지온이든 연방이든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기에 샤아는 망설임 없이 화이트 베이스를 뒤따라 사이드6에 입항하게 됩니다. 한편 키시리아가 샤아를 다시 중용한 것이 못마땅했던 도즐은 콘스콘 기동함대를 파견해 샤아보다 먼저 화이트 베이스를 격파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12월 5일) 아무로는 사이드6 안에서 우연히 호수 근처에 있는 라라하슨을 만나게 됩니다. あの鳥のこと好きだったんですか？美しいものが嫌いな人がいるのかしら。綺麗な目をしているのね。 그런데 라라하스는 샤아 아즈나불의 일행으로 이렇게 중립 콜로니 사이드6 내에서 아무로와 샤아는 우연히 대면하게 되지만 어째서인지 아무로는 단박에 샤아를 알아보게 됩니다. 같은 시간 루나2에는 지구연합군의 연합함대가 집결하게 되고 별이로 작전대로 솔로몬을 공략하기 위한 최종 준비가 시작됩니다. 한편 별이로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중립 콜로니 사이드6를 출항한 화이트 베이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즐자비가 파견한 콘스콘 기동함대였습니다. 그렇게 화이트 베이스를 척살하기 위해 사이드6 공격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콘스콘 기동함대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하지만 각성한 우주괴물 아무로레이의 활약으로 콘스콘 함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샤아보다 먼저 화이트 베이스를 해치워 샤아의 무능함을 키시리아에게 증명하려 했던 도즐의 소소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ガンダムのパイロットはニュータイプとしても覚醒を始めている。ララーと同じレベルかそれ以上だな。はい。 12월 9일 연방군에서 U타입 전용기로 개발 중인 신형 모빌 슈트 RX-78 NT1 알렉스는 별이로 작전에 맞춰서 화이트 베이스에 배속돼 아무로레이의 기체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알렉스를 개발하고 있는 오거스터 기지에서 직접 사이드6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지온은 연방의 신형 모빌 슈트를 탈취 또는 파괴를 위해 사이클롭스 특무대를 파견해
북극에 있는 연방의 오거스터 기지를 습격하지만 NT1 알렉스를 태운 셔틀은 사이드 6를 향해 무사히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12월 13일 지훈군 소속 버나드 와이드먼 하사는 콜로니 습격 작전에 참가해 첫 번째 출격을 하게 되지만 적을 단 한 기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피탄당해 콜로니 리버 안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지의 학생인 알프레드 이즈루아와 만나게 되고 알프레드의 카메라에 찍힌 수상쩍은 사진을 발견하고 그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복귀하게 됩니다. 버나드 와이드먼 하사가 사이드 6에서 손에 넣은 사진은 다름이 아닌 북극 오거스터 기지에서 사이클롭스 특무대가 놓친 연방의 신형 모빌스트 RX-78 MT-1 알렉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방의 신형 모빌스트의 단서를 찾은 지온의 키링 중자는 신형 건담의 탈취와 파괴 작전인 루비콘 작전을 발동하게 되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버나드 와이드먼 하사는 사이클롭스 특무대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루비콘 계획에 따라 연방의 신형 건담을 탈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파괴하기 위해 사이클롭스 특무대는 MS-182 캠퍼를 분해해 화물로 위장해 사이드 6에 입항하게 되고 공장으로 위장된 은신처에서 캠퍼를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12월 16일 지온에서 개발 중에 있던 뉴타입 전용 기체 MAN-08 에르메스가 완성되고 파일럿으로 라라 하슨이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온의 실력이 있는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덴튼 하이레그는 엔지니어 분야의 뉴타입 재능을 발현한 아를렛 엘머지를 파일럿과 엔지니어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12월 17일 사이드 6의 내각은 얼마 전 있었던 지온의 사이드 6 소속 리버 콜로니 공격 사건에 대한 제재 조치로 사이드 6의 모든 콜로니와 주역 내에 있는 모든 지온 공국 선적과 함정에 대해 이틀 내에 퇴거를 명령하게 됩니다. 사이드 6에서 통보한 퇴거 기한의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사이클롭스 특무대는 연방군의 비밀기지에 잠입하는 데 성공해 건담 알렉스가 있는 경납고까지 접근하지만 이들의 침입을 눈치챈 연방군과 교전하게 되고 버나드 하사를 제외한 기지에 침입한 특무대원들은 전사하게 됩니다. 한편 특무대원 중 마지막 한 사람은 캠퍼를 기동해 연방군 기지의 신형 건담을 습격해 파괴하려 하지만 연방군의 파일럿 크리스티나가 간발의 차이로 건담에 탑승해 건담을 기동, 캠퍼와 맞서게 됩니다. 그렇게 사이클롭스 특무대는 연방의 신형 건담의 포획, 파괴 작전을 실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버나드 하사를 제외한 모든 부대원은 전멸하게 됩니다. (12월 20일) 지구연방군 제3함대는 별위로 작전을 위해 루나트를 출발 솔로몬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틀 뒤 지구연방군 제2함대 역시 솔로몬 공략을 위해 루나트를 출발하지만 제3함대와는 다르게 솔로몬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12월 24일 솔로몬의 공역까지 접근한 지구연방군 제3함대는 본격적으로 총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공략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구연방군의 총력을 기울인 솔로몬 공략 작전 속에서도 지온의 에이스 파일럿 하얀 늑대 신 마츠나가와 훗날 솔로몬의 악몽으로 불리게 될 에너벨 가토는 연방군을 상대로 눈부신 화력을 보여주며 솔로몬으로의 접근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나투를 나와 제3함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던 제2함대는 사이드 1의 잔해 뒤에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마치 돋보기처럼 모아 목표물을 공격하는 솔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연방군의 솔라 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솔로몬은 메인 게이트 붕괴와 각종 방어시설이 괴멸되고 연방군 제2함대도 솔로몬으로 접근, 제3함대와 함께 솔로몬에 대한 총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도줄자비는 솔로몬을 포기하고 모든 잔존 병력의 퇴각을 명령하게 되면서 솔로몬은 연방군에 함락되는 듯 했지만 도줄은 지훈의 신형 모빌 아머 빅잠으로 단독 출격하게 됩니다. 한편 키시리아의 명령으로 마쿠베는 월면 도시 그라나라로부터 지원군을 이끌고 출발하지만 솔로몬을 구원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빅잠을 몰고 솔로몬에서 출격한 도줄자비는 빅잠에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연방군의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빅잠의 공격으로 인해 연방군의 티안무 제독은 전사하게 됩니다. 또한 빅잠을 막기 위해 출격한 화이트 베이스의 슬래거 로우 중위는 빅잠의 공격에 생환이 어렵다 판단하고 그대로 빅잠에 자폭해보지만 빅잠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슬래거의 희생을 목격한 우주 대괴물 아무로가 나서서 끝까지 항전하는 빅잠과 도줄자비를 해치우게 되면서
연방군의 솔로몬 공략 작전은 성공하게 되고 샤아는 솔로몬의 지원은 늦었다고 판단해 솔로몬 지원은 포기한 채 텍사스 콜로니로 향하게 됩니다. 今からではソロモンは間に合わん。我らはテキサスコロニーへ例のものを受け取りに行く。 도즐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가토는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한편 그라나다로부터 솔로몬 지원을 위해 출격했던 마쿠베는 도즐이 빅잠으로 출격하기 전 탈출시킨 부인 제나자비와 딸 미네바의 탈출 포트를 발견해 구출하게 되고 두 사람을 그라나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 주역에 남아있던 마쿠베 함대는 지온의 잔존부대 처리를 위해 텍사스 콜로니 주역으로 진입한 화이트 베이스를 발견하고 마쿠베는 자신이 유리한 암석 지역에서 직접 모빌수트를 타고 출격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해 건담을 텍사스 콜로니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 콜로니 내에는 지온의 유타의 명부자 프라나간 박사와 사이코뮤 비트병기 테스트를 위해 라라와 함께 샤아가 와 있었는데 何かしらこれ何かが来るわ 라라는 유타입의 교감으로 아무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쿠베가 콜로니 안에서 건담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샤아는 무슨 생각인지 겔구구를 타고 텍사스 콜로니 내부로 들어가 싸움에 끼어들려 하지만 샤아에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던 마쿠베는 혼자서 아무로와 건담을 해치워 전공을 독식하려다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 후 샤아를 상대하기 시작한 아무로는 자신의 능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건담의 성능에 답답해하지만 다행히 샤아도 겔구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힘든 싸움 속에서 아무로는 샤아의 겔구구에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해 샤아는 물러나게 되지만 아무로의 건담 역시 데미지를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건담과 아무로의 회수를 위해 화이트 베이스는 텍사스 콜로니 내에 들어오게 되고 화이트 베이스의 숙모원이자 파일럿인 아르테시아는 오빠인 샤아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アルテシア、軍を抜けろと言ったはずだ。それが士官とはな。兄さんこそ父さんの敵討ちをすると言って私から離れたのに軍人となって地球連邦の敵になって筋違いじゃないんですか。私はニュータイプがニュータイプとして生まれ出る道を作りたいだけだ。兄さん待って兄さんキャスパール兄さん 같은 날 솔로몬 공방에서 승기를 빼앗겨 폐색이 짙어진 지온군은 사이드 6 팔다 콜로니에 있는 뉴타입 연구기관 프라나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을 탈출 포트를 이용해 지구로 낙하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우주에서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연방의 신형 건담 포획 및 파괴 임무에 실패한 사이클로스 특무부대의 유일한 생존자인 버나드 와이드먼은 사이클로스 특무대가 신형 건담을 포획하거나 파괴하는 작전에 실패한다면 지온의 상층부는 핵으로 콜로니를 공격해 신형 건담과 함께 날려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버나드 와이드먼, 버니는 콜로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핵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건담을 파괴하기로 결정하고 예전에 콜로니 습격 당시 피탄당해 방치된 자쿠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버니는 콜로니에 대한 핵공격을 막기 위해 연방의 신형 건담 알렉스를 파괴하는 크리스마스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버니는 수리를 마친 자쿠를 이용해 콜로니 내부에서 소동을 일으켜 건담을 유인해내고 미리 설치해둔 트랩을 이용한 게릴라전으로 건담과의 성능 차이를 극복하려 해보지만 신형 건담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로니에 핵공격을 하려던 지온의 전함은 그라나다를 출발해 콜로니로 향하는 도중 연방군에 의해 저지당했기 때문에 콜로니에 대한 핵공격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버니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크리스티나가 타고 있는 건담 알렉스와 목숨건 싸움을 하게 되고 신형 건담의 일부분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만 버니는 결국 자쿠와 함께 폭발하게 되면서 콜로니를 지키기 위한 버나드 와이드먼의 외로운 싸움은 비극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한편 솔로몬의 주역에서는 연방군의 함정이 알 수 없는 공격을 받아 격침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바로 사이코뮤 시스템을 탑재한 뉴타입 전용기 MAN-08 LMS에 탑승한 라라의 원격 비트에 의한 공격으로 연방군은 처음 보는 비트들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대괴물로 각성이 끝난 아무로에게 있어서
사이코뮤 원격 비트들은 사격 연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좋은 관역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로는 라라와 유타입끼리의 교감을 시작하게 됩니다. ララならなぜ戦う？大佐を傷つけるいけない人。そんなバカな！あなたは力がありすぎるのよ。あなたを倒さねばシャアが死ぬ。私を救ってくれた人のために私は戦っているわ。ではこの僕たちの出会いは何なんだ？ララ、奴とのざれ言をやめろ。 하지만 이를 눈치챈 샤아가 두 사람의 뉴타입으로서의 교감을 막으며 아무로를 공격하는데 세이라마스, 즉 샤아의 동생인 아르테시아가 전투에 끼어들게 되고 라라는 한순간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해해 샤아가 아르테시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빈틈이 생긴 샤아는 아무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샤아는 아무로에게 결정타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라라아가 샤아를 대신해 아무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로와 샤아, 우주세기를 대표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 가장 특별했던 여인인 라라아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통해 지구연방군의 솔로몬 공략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는 지구연방군이 차지하게 된 우주요새 솔로몬의 12월 26일 레빌 장군이 도착해 솔로몬을 시작으로 지온의 본국까지 제압하는 별위로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하고 지온군 총수인 기레는 연방군의 다음 목표는 지온의 최후의 방어기지인 우주요새 아바오아쿠라고 판단해 월명기지 그라나다를 포함해 지온의 모든 전력을 아바오아쿠로 집결시키도록 지시하면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군に次ぐこの戦いは一部の人間の私利私欲から始まった。この戦いには必ず勝たねばならない。 12월 30일 우주요새 솔로몬에 도착한 레빌 장군은 다음 공격 목표를 지온군 최후의 방어 거점인 우주요새 아바오아쿠로 결정하고 치열한 전투에 출격을 앞둔 연방군의 모든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출정 연설을 하게 됩니다. 출정 연설이 끝나고 본격적인 출정 준비에 들어간 레빌 장군은 지온의 국왕 데긴소드 자비로부터 평화협정의 제안을 받게 되고 레빌 장군이 이에 응답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함정은 서로 만나기 위해 움직이게 되지만 데긴의 아들이자 지온군 총수인 기레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기레는 얼마 전 데긴의 윤허를 받아 설치한 솔라레이를 기동해 평화협정을 위해 만나고 있던 데긴소드 자비와 레빌 장군을 향해 전략 무기인 솔라레이의 엄청난 빔을 발사해버립니다. 이렇게 데긴과 레빌은 기렌의 명령으로 발사된 솔라레이의 빛과 함께 전사하게 되면서 솔라레이의 엄청난 파괴력을 목격한 지구연방군은 솔라레이의 두 번째 발사를 두려워해 작전의 전개를 서두르게 됩니다. 와가 주유나루 지온군兵士たちよ今や地球連邦軍艦隊の半数が我がソーラレイによって宇宙に消えた。 다음날 새벽 솔라레이를 발사해 아버지와 레빌을 죽인 기레는 연방군과의 결전을 앞두고 아바오아쿠에 집결한 지온군 병사들을 향해 출정 연설을 하게 됩니다. 我がジオン国国民は立たねばならんのである。ジオン 기렌의 연설이 끝이 나고 아바오아쿠의 방위라인의 정비가 마무리될 때쯤 연방군도 솔라레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잔존함대들의 재편성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주세기 0079년 12월 31일 오전 8시 10분 지구연방군은 지온의 우주요새 아바오아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우주세기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구연방군은 레벨 장군이 전사하고 없는 상태로 아바오아쿠라는 요새의 견고한 방어 시스템과 지온의 에이스 파일럿들이 활약하는 방어 라인을 뚫고 아바오아쿠를 함락시키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グレートデギン、父が乗っていた。その上で連邦軍と共に。なぜです。 그런데 아바오아쿠에 도착한 키시리아가
기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오빠이자 지용군의 총수인 기렌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총수의 사망으로 지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동안 문제없었던 방어에 있어서도 허점이 생기게 되면서 아바오아쿠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アーバーワクーの指揮は私が取る。何？貴殿総帥が戦死されたと？はバオアクは全権キシリア閣下のもとへ移行しました。測ったな、キシリア。 그동안 화이트 베이스를 뒤쫓아다니며 변변한 실적 하나 올리지 못하고 나라까지 잃게 된 샤아는 U타입 전용기로 개발 중인 지용을 타고 출격하는데, 지용은 파일럿이 U타입이라면 양팔의 유선식 사이코묘함을 이용해 전방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체였지만 현재 80%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파일럿인 샤아는 그동안 U타입적인 면모를 보여왔지만 스스로도 U타입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상태로 지용에 탑승했던 것으로 다행히 사이크무함을 이용한 전방위 공격을 실현하게 되면서 U타입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U타입 파일럿으로서의 능력을 각성한 샤아는 여포짓하며 전장을 휘젓게 되지만 우주대괴물로 성장한 아무로를 만나게 됩니다. 80%만 완성된 미완성의 지용일지라도 건담과 비교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U타입 능력이 절정에 달아있던 아무로레이의 상대가 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주 대괴물로 성장한 아무로의 공격에 지용은 파괴되고 헤드 부분만 남게 되지만 샤아는 승부를 포기하지 않고 머리만 남은 지용으로 아바오아쿠 안으로 건담을 유인하게 됩니다. 결국 샤아는 뒤쫓아온 건담과 서로 최후의 라스트 슈팅을 주고받으며 건담을 기둥불능으로 파괴시키면서 어찌됐든 샤아는 1년 전쟁에서 건담을 파괴한 유일한 남자가 됩니다. 한편 아바오아쿠 작전에서도 적지 않은 활약을 보여준 화이트 베이스는 아바오아쿠 공략 중에 지온의 공격으로 엔진이 파괴당해 어쩔 수 없이 아바오아쿠에 착지하게 되면서 화이트 베이스는 아바오아쿠 내에 있는 지온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온 공국군 총수인 기렌자비의 사망으로 키시리아가 지휘권을 장악해가는 사이에 지휘체계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 기렌파 장수까지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지온군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렌의 친위 부대 지휘관이었던 에규 데라즈 대령과 에너벨 가토 역시 이때 아바오아쿠 전선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이들은 훗날 지온군 잔존 세력인 데라즈 프리트를 결성하게 됩니다. 한편 지온은 모빌포트 옥고의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현장에서의 보급과 정비 그리고 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빅랭을 실전에 투입하게 되고 학도병들이 모빌포트 옥고를 타고 전선에 뛰어들게 되지만 아바오아쿠의 함락으로 지온군의 퇴각을 돕게 됩니다. グラナダの戦力と本国の戦力が残っているうちに 지온군은 우주요새 아바오아쿠가 가진 능력과 남은 병력으로 지구 연방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지만 지휘체계가 무너지며 자신들 내부의 문제로 방어선이 돌파당하기 시작하고 전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키시리아는 아직 지온에 상당한 전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해놓은 잔지바르크 기동순양함 키마이라로 탈출하려는데 샤 아지나불이 나타나 바주카로 키마미이라의 함교와 함께 키시리아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를 위해 살아온 샤, 아니 캐스발렘 다이쿠는 1년 전쟁의 끝에서 드디어 자비 가문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자비 가문과의 악연 자체가 끊어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見えるよみんながアムロなのアムロ聞こえましたかああアムロだ 한편 아무로는 샤아와의 힘겨운 싸움 이후 U타입의 능력으로 화이트 베이스의 위험을 감지하고 화이트 베이스의 모두에게 위험을 전달하게 되면서 폭발 직전의 화이트 베이스에서 모두들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아바오아쿠는 연합군 함대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내부에 있는 공장이 파괴되고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요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로도 무사히 아바오아쿠를 탈출해 화이트 베이스의 모든 승무원과 합류하게 되면서 기동전사 건담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우주세기 0079년 12월 31일 오후 6시 지온의 우주요새 아바오아쿠 공방을 마지막으로 지온을 장악하고 있던 자비 가문이 사라지게 되어
구심점을 잃게 된 지온 공국의 의회는 사이드6를 통해 지구 연방군의 종전협정을 타진하게 됩니다. 다음날 우주세기 0080년 1월 1일 지구 연방과 공국 정부 정권단은 종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1년이나 지속되었던 우주세기 최초의 전쟁인 1년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비극적인 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아바오아쿠에서 이탈한 지온의 잔당들은 상당한 전력을 온전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투항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분란의 불씨까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상한화제가 준비한 우주세기 건담 0079 1년 전쟁 연대기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々は3年待ったのだ。